하늘은 맑았다.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내리쬐는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뜻했고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상인들은 목소리 높여 물건을 팔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마리 조제도 작은 과일 가게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5살 배기 딸 세실리아는 가게 한편에서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다. 마리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세실리아, 조금 있다 집에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수프를 끓여줄게. 환하게 웃으며 세실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몇 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후 4시 53분, 대지가 흔들렸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세상이 뒤흔들렸다.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비명이 거리를 채웠다. 마리는 본능적으로 세실리아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가게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마리의 시야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 세실리아, 세실리아. 마리의 절규는 수천 명의 다른 절규 속에 묻혔다. 규모 7.0의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고 병원, 학교, 정부 건물, 집,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피와 먼지, 공포로 뒤덮인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다. 밤이 찾아오자 도시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전기가 끊겼고 통신망도 마비되었다. 물과 식량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가족을 찾아 무너진 건물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로 거리는 혼잡했다. 여진은 계속되었고 공포는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재앙의 규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 전체가 폐허였다. 정부는 기능을 상실했고 구조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아이티의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최소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티 정부는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각국 정부는 신속하게 반응했다. 구조대와 의료진, 구호물자가 아이티로 향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공항은 손상되었고 항구는 사용할 수 없었다. 물류는 마비되었고 도로는 파괴되었다. 구호품은 쌓여가는데 분배할 방법이 없었다. 여진과 함께 치안 상황도 악화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탈과 폭력이 시작되었고 각국 구조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는 안전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고 일부는 본국으로 철수했다. 아이티는 다시 한번 버려진 듯했다. 지진 발생 일주일 후 포르토프랭스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존자들이 갇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고 각국 구조대는 하나둘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 국제구조대였다. 우리는 남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민호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른 국가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구조대의 결정은 현지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구조대원 중에는 정우도 있었다. 35살의 소방관인 정우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이티로 떠나기 전 정우는 가족과 약속했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오겠다. 아내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의지를 알았다. 정우에게 구조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이었다. 한국 구조대는 다른 팀들이 포기한 지역에서 활동했다. 무너진 건물 사이를 헤매며 생존자를 찾았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도 찾지 못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현지 주민들은 그들의 헌신에 감동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어요. 하지만 한국인들만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장 피에르의 말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국 구조대는 생존자 구조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과 식량 배분에도 힘썼다. 자신들의 식량과 물도 현지인들과 나눴다. 지진 발생 열흘째 되는 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생존자 발견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생존 한계선을 넘어선 시간이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구조대원 김태훈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왔다. 무너진 슈퍼마켓으로 보이는 건물 더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구조대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무너진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로 길을 만드는 작업은 위험했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다. 조심하세요. 구조물이 불안정합니다. 강민호 팀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약해졌고 생존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밤새 작업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좁은 통로가 만들어졌다. 누가 들어갈 건가요?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다. 팀에서 가장 날렵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정우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등에 헤드랜턴을 단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좁은 통로로 진입했다. 어둠 속에서 먼지와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입할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천장에서는 때때로 모래와 작은 돌조각들이 떨어졌다. 무너진 건물 더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소리를 냈다. 작은 여진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괜찮아요? 소리가 들리나요? 좁은 공간에 정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더 깊숙이 들어갔다. 통로는 점점 좁아졌고 때로는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야 했다. 날카로운 철근이 팔을 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갈게요. 마침내 작은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소녀의 옷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 이름은 정우야.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비쳤다.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의 이름은 뭐니?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실리아. 정우는 세실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세실리아에게 주자 아이는 물을 마시며 조금씩 진정되었다. 이제 우리 같이 나가자.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세실리아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로는 너무 좁았고 여진은 계속되었다. 정우는 세실리아를 등에 업고 천천히 움직였다. 무서워요. 세실리아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우는 자신의 두 딸을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그들을 구해주길 바랄 거라고. 괜찮아, 세실리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갑자기 큰 여진이 느껴졌다. 위쪽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세실리아를 감쌌다.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이 등을 강타했지만 꿋꿋이 세실리아를 지켰다. 정우 씨, 괜찮으세요? 밖에서 동료들의 외침이 들렸다. 정우는 고통을 참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마침내 출구가 보였다. 정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세실리아를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밝은 햇빛이 두 사람을 반겼다. 동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고 의료팀이 즉시 세실리아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정우 씨, 등에서 피가 나요.
동료의 말에 정우는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세실리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녀는 안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실리아의 구조는 아콰일로에 있던 IT 현지 분위기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지진 발생 열흘 후 생존자가 발견된 것은 기적이라고 불렸다. 한국 구조대의 활약은 전 세계 뉴스에 소개되었고 그들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세실리아는 야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그녀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탈수와 경미한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우의 부상도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치료받은 후 곧바로 구조 활동에 복귀했다. 세실리아의 가족은 찾았나요? 정우의 질문에 현지 의료진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세실리아의 어머니 마리 조제는 지진 당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세실리아는 이제 완전한 고아가 되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임시보호소에서 돌볼 예정이지만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현지 구호단체 직원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바쁜 구조 일정 사이에도 시간을 내어 세실리아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세실리아도 정우를 보면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땠어, 세실리아? 정우는 서툰 불어로 세실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세실리아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다. 강 팀장님, 세실리아를 한국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을까요? 강민호 팀장은 정우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도 세실리아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우와 동료들은 세실리아의 한국 입양을 위해 노력했다. 외교부와 협의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세실리아의 한국 입양이 승인되었다. 세실리아, 너는 이제 한국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거고. 정우의 말에 세실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자신의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정우는 세실리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한국에 와도 나는 계속 널 볼 거야. 약속할게. 이 말에 세실리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정우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세실리아는 정우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다. 그녀를 맞이할 가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바로 정우의 친구인 김현수와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세실리아를 딸로 맞이하기로 했다. 정우야, 내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줄 줄은 몰랐어. 현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세실리아는 특별한 아이야. 너희가 좋은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세실리아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다. 세실리아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세실리아는 한국에서 김세라라는 이름으로 자라났다. 그녀는 총명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성장했다. 세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양부모는 그녀가 IT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도왔다. 매년 세라의 생일에 IT 전통 음식을 만들었고 IT 역사에 관한 책을 선물했다. 정우는 약속대로 세라의 삶에 계속 함께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라를 방문했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세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정우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건 내가 구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작은 인형이야.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셨던 것 같아. 세라는 낡은 인형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와 생모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세라는 그 인형을 소중히 간직했다. 정우 아저씨, 제가 커서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세라의 질문에 정우는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것이야. 세라는 점점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꿈은 분명했다. 세라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의대에 입학했다. 세라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부모의 축하에 세라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양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테니까. 의대 시절 세라는 국제의료봉사에 큰 관심을 가졌다. 여름 방학마다 개발도상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고 그녀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다. 언젠가는 IT로 돌아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세라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공감했다. 그도 IT를 잊지 못했다. 때때로 그는 꿈에서 무너진 건물 속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의 경험은 그의 일부가 되었다. 세라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쳤을 때 그녀는 27살이었다. 어느 저녁 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세라는 화면에 비친 익숙한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은 IT 대지진 발생 10주년입니다. 10년 전 오늘 치명적인 지진이 IT를 강타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세라는 화면을 응시했다. 지진 당시의 영상과 현재 IT의 모습이 교차되어 보였다. 10년이 지났지만 IT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IT 대지진 당시 많은 구조대가 활동했지만 특히 한국 구조대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구조대가 철수한 후에도 남아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활동했던 한국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비쳤다. 젊은 정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결연한 눈빛은 변함없었다. 이 중 한 구조대원은 무너진 건물에서 5살 소녀를 구출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후 한국으로 입양되어 자랐고 현재는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는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서 다뤄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평소 같으면 항상 전화를 받던 정우였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세라는 급하게 가운을 벗고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세라의 가슴을 옥죄었다. 세라야.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들어오렴. 세라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정우가 평소 아끼는 커피잔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정우가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 췌장암이야. 세라의 귀에 수진의 말이 먼 소리처럼 들렸다. 췌장암. 의사인 그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벌써 많이 번졌을 때 발견됐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너에게는. 세라는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우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의 친구였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은 믿기지 않았다.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야. 상태가 좋지 않아. 세라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왜 정우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의사였다. 어쩌면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세라는 과거를 떠올렸다. 정우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없을 것이다. 정우의 병실 문 앞에서
세라는 잠시 멈췄다.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던 정우의 용기가 생각났다. 그때의 정우는 강인했다. 세라는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다해 감정을 추스르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의 정우는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다. 한때 강인했던 몸은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세라를 보자 정우의 눈이 커졌다. 세라야.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만의 강인함이 묻어 있었다. 세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한때 그녀를 구해냈던 그 손은 이제 차갑고 마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알고 왔니? 뉴스에서 IT 대지진 10주년 특집을 봤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수진 아줌마를 만났죠.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미안해.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세라는 정우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약해진 호흡, 푹 꺼진 뺨, 황달 증세를 보이는 피부색. 의사로서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의사인 거 아시잖아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 일이 더 많을 거야. 나처럼 늙은이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테니. 정우 아저씨.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특히 너를 구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지.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절 꺼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진정했다. 그는 세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IT로 돌아갈 꿈은 아직 있니?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젠가는 IT로 돌아가서 그곳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우 아저씨처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거 정말 멋진 꿈이구나. 그날 이후 세라는 정우의 주치의와 상담하고 최선의 완화 치료 방법을 찾았다. 병원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정우와 함께 보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라는 의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우는 자신의 구조활동 경험을 들려주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로 들어오는 시간, 정우가 세라에게 물었다. 내게 약속 하나 해줄래?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마. IT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세라는 눈물을 참으며 약속했다. 네, 약속할게요. 여름이 깊어갔다. 정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의식이 또렷한 시간도 줄어들었다. 세라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정우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지만 병원 업무로 인해 매일 방문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그녀는 주말마다 꼭 찾아갔고 가끔은 야간 근무 후 아침에 들르기도 했다. 세라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도 중요해. 정우의 걱정에 세라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정우 아저씨가 중요해요. 어느 무더운 오후 병실에서 정우가 문득 부탁했다. 창문 좀 열어줄래? 하늘을 보고 싶어. 세라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정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세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세라에게 건넸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소방대원 배지가 있었다. 이건 내가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 받은 배지야. 항상 나를 지켜준 행운의 부적이었지. 세라는 배지를 손에 쥐었다. 금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정우의 인생과 헌신이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가져가.
내가 어디에 있든 널 지켜줄 거야. 세라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배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정우는 예전보다 활기가 있었다. 그는 세라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 겪었던 위험한 구조 활동들, IT에서의 경험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힘이 빠졌지만 이야기 속에는 생명력이 넘쳤다. 세라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했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너도 그런 삶을 살길 바랄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긴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정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오는 수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이미 알았다. 수진의 붉어진 눈과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라야. 수진은 세라를 보자마자 그녀의 품에 안겼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세라는 수진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는 평화롭게 갔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 수진의 말에 세라의 가슴이 메어졌다. 두 사람은 정우의 병실로 들어갔다. 정우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세라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여전히 위안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정우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많은 동료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이 참석했다. IT에서 함께 활동했던 구조대원들도 와서 정우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세라는 추모사를 읽었다. 그녀는 정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의 영향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참석자들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딸이 아니었지만 그는 제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유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세라는 수진과 함께 차를 마셨다. 그들은 정우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그를 기렸다. 정우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마치 자기 딸처럼 생각했지. 수진의 말에 세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정우의 친딸이 아닌 그녀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장례식 후 몇 주 동안 세라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 업무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정우와의 약속으로 향했다. 삶의 소중함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했다. 정우의 꿈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6개월 후 세라는 IT 땅을 밟았다. 포르토프랭스 공항에 내린 그녀는 낯선 듯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태어난 곳이지만 기억 속에는 이곳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지진의 공포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한국의 정돈된 거리와는 달리 여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생동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장의 활기, 거리의 음악소리.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의료진으로 IT에 온 세라는 앞으로 1년 동안 외곽의 작은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그곳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센터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즉시 현실을 직면했다. 시설은 열악했고 약품은 부족했으며 대기 중인 환자들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세라는 주저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때로는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 간단한 수술도 진행했다. 당신은 IT 사람인가요? 하지만 한국어도 하시네요?
한 노인 환자의 질문에 세라는 미소 지었다. 네, 저는 IT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라의 이야기는 의료센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2010년 대지진의 생존자가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한국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한국 구조대의 헌신을 기억하는 현지인들에게 감동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한 노인이 의료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세라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노인은 세라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말 그 아이인가요? 2010년 지진 때 한국 구조대가 구한 아이. 세라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마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면 그녀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노인은 세라에게 어머니 마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꿈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세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처음 몇 달간의 봉사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자원은 부족했고 환자는 끊이지 않았으며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의 배지를 항상 가슴에 가까이 두었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만지며 힘을 얻었다. 1년이 지나고 세라는 계약을 연장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의료 봉사를 넘어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썼다. 점차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났을 때 의료센터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녀는 한국과 국제의료단체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그녀의 헌신은 주변 마을로까지 알려졌다. 세라는 매년 2월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날에 특별한 추모식을 거행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고 생존자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었다. 그날은 또한 정우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돕는 법, 함께 일어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죠. 그녀의 말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다. 그들은 세라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 한 아이가 절망 속에서 구조되어 의사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5년이 지난 후 세라는 IT와 한국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의료 지원과 후원을 모집하고 IT에서는 실질적인 의료 봉사를 이어갔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녀는 점차 국제적인 의료 봉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어느 날 세라는 정우가 그녀를 구조했던 장소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세라는 기념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정우 아저씨, 저 여기 왔어요. 주머니에서 정우의 배지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 위에 새겨진 번호와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다.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라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에 세라는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희망은 자라고 있었다. 의료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는 문득 정우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것이야. 그녀는 지금 행복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두 나라를 연결하며 정우의 유산을 이어가는 삶.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세라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알려졌고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는 젊은 의사들이 생겨났다.
정우의 유산은 세라를 통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이 다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연쇄 반응. 밤이 되면 세라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본다. IT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별빛은 같다. 그 별빛 아래에서 세라는 자신의 두 고향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정우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다짐한다.